오늘 영상은 구우지가 이야기하는 교토의 매력을 참고하였으며 해당 서적의 저자이자 교토 에비스 신사의 신사시기인 나카가와 히사타다 선생님의 감수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일본의 신사는 일본을 대표하는 관광 자원으로서 지역별로 유명한 신사를 순례하는 내국인 관광객과 독특한 문화와 종교 시설을 보기 위해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또한 신사는 관광뿐만 아니라 지역의 여러가지 행사를 주최하며 지역 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등 일본의 일상에서 빠질 수 없는 시설입니다. 이러한 신사에서 유명한 사람이 바로 무녀인데요. 무녀와 더불어 신쇼쿠라 불리는 신사지기들이 과거부터 지켜온 7가지 금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사는 일본의 토착 종교인 신토의 종교시설입니다. 신토는 매우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는데요. 대략 8세기경 신토의 성직자들이 지켜야 할 6가지 규칙을 만들면서 점차 정형화되었다고 합니다. 이 6가지 규칙을 6세계 금기라 하며 성직자가 엄수해야 할 규칙으로 정했는데요. 도중에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규칙이 하나 추가되며 7가지 금기가 되었습니다. 중세 일본에서는 죽은 이의 장례는 불교의 승려들이 도맡아서 행해왔습니다. 신사지기는 청정함을 가장 중요시하였는데요. 장례는 죽음이라는 부정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었기에 장례에 관한 모든 것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신사직이나 무녀가 아닌 일반인도 장례에 참가한 사람의 신사참배 또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현대에도 가족이 1년 내에 사망한 사람은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것을 일반적인 일본인들도 지켜오고 있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이 입원하면 병문안에 가는 것은 어느 나라에나 있을 법한 문화인데요. 이러한 평범한 행위도 신사지기와 무녀에게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앞서 언급한 부정함과 연관이 있습니다. 죽음과 마찬가지로 인간을 힘들게 하는 병을 과거에는 부정함이 인간의 몸에 깃들어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부정함을 멀리해야 하는 신사지기와 무녀는 가족일지라도 병이 들었으면 만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흔히 불교의 승려들이 고기를 먹지 않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신사지기와 무녀 또한 육식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 이 금지 항목은 최초의 6세계 금기에서 중국 불교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항목입니다. 그렇기에 살생을 금하는 종교적 의미도 이 금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물을 도살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처리하나요? 슈퍼 등지에서 랩에 쌓인 것만 보는 현대인들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고기를 얻기 위해선 대량의 피를 봐야 합니다. 지금도 피를 보면 본능적인 혐오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텐데요. 이러한 혐오감을 과거에는 부정함과 연결지었고 신사지기와 무녀의 육식 금지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앞서 3가지 금기에 대해 이야기하였는데요. 이 3가지 금기의 공통점을 아시겠습니까? 장례, 질병, 그리고 고기. 이 셋의 공통점은 바로 전염병의 위험입니다. 과거에는 흑사병과 같은 유행병이 인간 사회의 가장 큰 위협이었죠. 한국에도 호환마마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전염병은 과거 인간의 목숨을 앗아가는 대표적인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현대와 같은 의학 지식이 발달되어 있지 않던 과거에 사인을 알 수 없는 시체에 가까이 간다는 것은 그만큼 전염병의 위험에 노출된다는 뜻이겠죠. 마찬가지로 병문안도 전염병의 위험이 도사리는 행위였습니다. 육식의 경우에도 위험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물의 전염병이 사람에게로 옮길 수도 있었으며 완벽한 살균 기술이 없던 과거에 자칫 덜 익은 고기를 먹었다가는 각종 기생충과 균에 감염되기 십상이었죠. 그렇다면 성직자들에게 이러한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매체에서 프리스트나 무녀 같은 성직자 캐릭터는 힐러의 이미지가 있어서 아픈 이들을 찾아가 치료하는 자애로운 모습이 떠오르게 되는데요.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며 체감하셨을 텐데요. 종교시설과 같은 인구가 밀집하는 장소는 전염병이 퍼지기 가장 쉬운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무녀가 병에 걸린 채 행사를 진행하면 참배객에게 옮길 것이고, 그 참배객이 또 다른 사람에게로 옮기면서 한 마을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병을 옮아올 수 있는 곳, 비과학적인 표현으로 부정한 곳에 가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제사를 지내는 종교 지도자가 마을이나 부족을 다스리는 행위가 흔했는데요. 국가라는 기틀이 마련되고 난 이후에는 전문 정치인 집단들이 등장하며 종교인은 정치로부터 배제되어집니다. 일본에서도 야요이 시대 야마타이국의 히미코 같은 사례처럼 무녀가 나라를 다스린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야마토 정권이 들어서고 율령제가 시행되던 8세기에는 성직자들의 정치 행위를 금지하게 되며 사법권도 없어지게 됩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신성한 일을 하는 이가 속세의 일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는데요. 그 뒤엔 정교 분리라는 시대의 흐름이 반영된 것이지 않을까 추측됩니다. 죄인을 처벌하는 행위 또한 재판에서 판결하는 행위의 금지와 같은 이유에서 무녀와 신사지기에게는 금지되었습니다. 선고와 집행 모두 속세의 일이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악대나 종묘 제례악 등 종교 행사에도 음악은 연주되곤 합니다. 일본 신사에서는 음악이 완전히 금지되어 있는 걸까요? 사실 그건 아닙니다. 8세기에 음악이라고 하면 아악을 칭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악이란 귀족들의 문화로 춤과 음악을 아우르는 것이었습니다. 일본 최초의 아악에 대한 기록은 일본 서기에 등장하는데요. 453년 인기요 덴노의 장례식에서 공연하기 위해 신라의 전문가를 초청하였다는 기록이 일본 최초의 아악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후 귀족들을 중심으로 직접 연주하고 춤을 추는 등 단순 관람 문화가 아닌 귀족들의 사교 활동이 됩니다. 무도회에서 귀족 남녀가 춤추면서 침묵을 다지는 모습을 상상하면 얼추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악이 이러한 문화였기 때문에 차분한 분위기에서 신을 모셔야 하는 무녀와 신사지기에게는 금지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정한 것과의 접촉 금지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는 앞선 3개의 금기와 겹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불교 행사에 참석 금지를 뜻하는 조항입니다. 8세기경 불교란 것은 외국에서 들어온 비교적 낯선 종교였습니다. 또한 불교는 장례식과 같은 죽음과 관련된 행사도 행하는 종교였기에 오직 신을 모시기만 하는 신토와 명확한 구분을 하기 위해 이러한 조항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본 무녀와 신사지기의 7가지 금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떠한 규칙도 그냥 만들어진 것은 없으며 만들어질 당시의 시대상을 고려하여 보면 나름 합리적인 규칙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 영상은 구우지가 이야기하는 교토의 매력을 참고하였으며 해당 서적의 저자이자 교토 에비스 신사의 신사지기인 나카가와 히사타다 선생님의 감수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상 넓고 얕은 일본 이야기 B급무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